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야, 이게 이 멘토가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임차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 아우, 행복해. 미친 사람 같아. 그쵸, 여러분? 임차가 안 나갔는데, 아우, 행복하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는 방송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떤 겁니까? 부동산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5천만 원 결혼하고 5천만 원 원룸에 사는데 창문을 딱 열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집이 있는데 어떻게 반지하 하나 내 집이 없냐. 네? 그때 5천만 원 전세로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막 그 버스 정장 앞에 그냥 그 비탈이 심해가지고 버스가 쓸 때마다 끽 소리 나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 끽 소리가 자장가가 되더라. 네? 여러분 그 느낌 알죠? 한 3일은 거슬렸는데 그다음부터는 끽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해. 이상해. 어쨌든 오히려 안 들리면 깨. 왜 그러지? 왜 고요하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어쨌든 저도 그때 그랬어요. 사실 허름한 집이어도 좋으니 내 집 하나 있어가지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그래도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다가구 하나 사야지? 나도 사야지? 근데 퇴직한 선배님들을 제가 보면서 그때 이제 좀 벽을 좀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안 쓰고 살아야지 퇴직할 때 다가구 살 수 있구나. 당시에 퇴직하는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와, 진짜 열심히 이제 안 쓰고 모으셨던 분은 다가구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많이 쓰고 사셨던 분들은 퇴직하시기 전에 개인 택시 요거를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 번호판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용달 면허를 또 사고 팝니다. 용달 면허는 좀 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과연 퇴직할 때 다가구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요런 꿈을 꿨는데 이 경매 공매를 이제 몰랐을 때니까요. 이 경매 공매를 알고 나서는 어때요? 야, 이런 세상이 있었어?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진짜 이게 가능해? 그죠? 여러분, 저희가 경매 인간극장이라든지 또 많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이 몇천만 원밖에 안 묶이고 매달 이렇게 남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또 1억 얼마밖에 안 묶이고 세 채를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은 폐차했어요. 폐차했는데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물건이 다가구가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그 낙찰된 물건은 어떤 이익을 가져가게 됐고 진짜 소액으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첫 번째 진짜 원대한 꿈은 내 건물 하나 갖는 거 아닐까요?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좀 더 불살라 드리고자 따끈따끈한 물건 소개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우리 회원님이 입찰을 도전했던 물건인데 폐차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께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몰려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라든지 빌라 투자 이런 거는 사실 기왕이면 서울을 제가 밀고 있잖아요. 미래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을 봐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핵심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다가구가 시세 차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내가 몇천만 원의 이익을 본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내가 이거를 이제 팔고 싶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잖아요. 그럼 내 매물만 있을까요? 주변에도 이런 매물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나온 매물들이 많겠죠. 심지어 그 매물들은요,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나온 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쉽게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세보다 싸게 낙찰 받았더라도 시세대로는 절대 못 판다는 거예요.
낙찰받은 금액에 팔아야 팔리지. 안 그러면은, 왜냐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잖아요.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 매물도 많은데 좀 더 요 정도 깎으면은 팔 사람들 또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굳이 시세대로 누가 살까요? 지방에 있는 물건은 다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인지하고 시세 차익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아예 마음을 비우고 수익용으로 가져가야지 이거 시세 차익까지 노린다? 요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 도장 찍는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발생할 거예요.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진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77평이나 됩니다. 와, 이게 서울에 77평이면은 정말 안 좋은 지역도 땅값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데 진주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건물 면적은 145평이고요. 2명이 들어와서 4억 4천에 무려 많은 유찰을 통해서 4억 4천에 낙찰됐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외벽을 빨간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서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네, 이런 거. 이거 보이죠? ET하고 교신할 것 같은 이 아름다운 안테나 같이 생긴 거. 이게 뭐예요? 중계기죠, 중계기. 통신사에서 매달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중계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게 국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건물 위에 아니면 건물 밑으로 뭔가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 지상권 설정을 하면서 딱 최초에 한 번만 돈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보상이 없는데요. 개별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매달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처럼.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어때요?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2G, 3G, 5G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되게 많아지거든, 또 나중에. 어쨌든 나중에 6G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통신사하고 또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무료로 옥상 방수공사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저게 뭐야? 저거 처리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골목 안으로 들어와야 집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안 좋은데 어때요? 북향도로가 있잖아, 북향.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이 도로. 뭐가 좋을까요? 일조권 사선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깎아서 지을 필요가 없고, 아까 옥상 보셨죠? 똑바르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북향의 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께서 4억 4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소액으로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이런 물건들 아마 조사는 안 하고 이렇게 방송만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그래도 좀 조사를 잘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고 제가 대신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실제로 이거는 일부 게스트하우스로도 막 운영이 되고 있고 월세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실이 없더래요. 월세만 360만 원이 나온대요. 그리고 시세조사 우리 회원님 내용으로는 이게 4억 4천에 낙찰이 되긴 했는데 시세는 5억 초반대 정도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됐던 거죠. 임차인도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고 권리적으로는 신경 쓸 게 그렇게 없어 보이는 물건인데요.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4억 4천에 낙찰이 됐으니까 감정가보다도 현저히 낮죠. 보통은 이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는 감정가의 몇 프로, 낙찰가의 몇 프로 중에 낮게 책정되는 것을 대출을 해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다가구다 보니까 방빼기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방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실제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신탁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신탁 대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방빼기를 하고 나면 실제로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 대출을 당연히 받는다라고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의 보통 60%, 여러분이 만약에 최초 생애주택 구입자라면 80% 나오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택 하나 정도는 보유하면서 이런 물건들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 중에 낮은 거래줘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경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낙찰받은 건 4억 4천이니까 4억 4천에서 80%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거래로 사는 것보다 이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제가 오더라도 경락잔금 대출은요, 이렇게 포러테이지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탁을 또 하게 되면. 감정가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현저하게 낮게 낙찰되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일단 그런 경매의 장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억 4천에 80%면은 3억 5천을 대출받게 됩니다.
3억 5천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회원님들이 낙찰 받고 대출 일으켜 보니까 3.8%, 3.7%, 뭐 3.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안전하게 3.8%의 이율이 산정된다고 봤을 때 1년에 1,3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니까 111만 원가량의 매달 이자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360만 원의 월세를 받으니까 중개기는 포함도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월세를 받으니까 111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고 나면 난 얼마가 남는 거예요? 249만 원가량이 남잖아요. 매달 순수입으로. 예? 물론 이거를 이제 관리를 좀 맡겨야 되니까 관리해 주시는 분 20만 원, 30만 원, 청소해 주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해주시니까 8만 원에서 15만 원 요 정도 드리는데 뭐 그런 비용도 지출하고 나면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한 달에 180에서 200은 순수입으로 무조건 남겠죠. 그럼 실제로 내가 여기에 얼마나 묶였을까요? 자, 아까 얘기했을 때 3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으면 우선 9천만 원이라는 돈이 묶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각 방마다 약간씩 받잖아요. 어느 정도 그 보증금 때문에 내가 회수되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러면 자, 뚜껑을 다 열고 나서 이거를 임차를 다 맞추고 나면 실제로 우리 돈은 몇 천만 원밖에 안 묶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이걸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임차를 맞추고 나면 실제로 내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묶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 내용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지인이 됐든 뭐 엄마 찬스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말을 해서 잠깐이라도 돈을 빌려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회수가 되면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여러분이 명확해야 돼요. 아, 내가 임차를 맞추는데 6개월 걸리겠구나. 그럼 6개월 동안 나갈 이자 부분에 대한 것도 요거는 마이너스 통장 알아보니까 외국계 은행에서는 좀 더 많이 해준다 그랬어. 시티은행은 없어졌고 SC제일은행이 있는데 알아봤더니 3천만 원이 나온다고. 그럼 요걸 좀 보태고 나중에 갚을 때 도와주면 되겠구나. 이 동네는 임차가 빨라가지고 3개월이면 나가네. 요런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돼. 왜냐면요, 아무리 임차인이 좀 잘 맞춰지는 동네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우리가 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한 번에 열 몇 명이 막 임차가 맞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것들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될 거예요. 이때 마음고생하지 말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요렇게 한 번만 맞춰 놓죠? 그러면 게임 끝이다. 왜요? 16개 방이 있었어. 처음에는 6개월, 8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이분들이 한 번에 다 빠져나가나요? 이분들이 온 가족인가요? 아니잖아요. 각자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올해 3월 달에 뭐 나가겠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올해 9월 달에 나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또 다시 맞추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다가구 지방에 있는 걸 낙찰 받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염두하고 예비하고 낙찰을 받아야지, 이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덜컥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끔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막 어떤 회원님이 막 울어. 멘토님, 지금 임차가 안 맞춰져요. 나 지금 영끌해가지고 샀는데 멘토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님, 침착해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얘기를 해봐요. 바로 조사할 때는 맞춰질 줄 알았는데 안 맞춰져.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됐는데요? 잔금 납부하고 우리 얼마나 됐어요?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맞춰져요. 거기 계속 살던 사람이 2명인가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집에 가겠대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한 명도 못 맞췄어요? 2명 맞췄는데 언제 이 10개 몇 개를 다 맞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죠. 한 달 좀 넘었대. 이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처음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데, 애초에 나 그냥 얘기할게요. 자, 봐봐요. 결론이 뭐냐면 다가구를 낙찰 받으면 명도가 한 번에 다 되다 보니까 새로 이거를 맞추려면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자 감당할 마음을 일단 먹고 있어야겠네. 예비비로 따로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마음이 좀 평안하겠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런
마음조림 저런 마음조림을 갖고 있다가도 다 맞춰지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는 식으로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것이 정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소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노력들과 이런 상황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야, 내가 경제적 자유로 가려고 그러니까 별걸 다 경험하는구나. 아, 참 행복한 스트레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그게 또 사실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찐 고수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굉장히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필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감내하시고, 예, 기쁘게 맞이하시고, 아,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야, 이게 이 멘토가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아, 아우, 행복해. 아우, 행복해. 임차가 아직도 안 나갔다고? 아우, 행복해. 미친 사람 같아. 그죠, 여러분? 임차가 안 나갔는데, 아우, 행복하대.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 배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를 떠올리면서, 그래, 이 멘토가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아우,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굵고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행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최은조님, 정신적으로 힘들어짐요. 다들 릴렉스 해주셨어요. 정혜라님, 수협에서 신탁대출 90% 알아보고 있는데 9.8%, 어우, 비싸다. 예, 다른 데 알아보시고, 인터넷 뱅킹도 좀 문의해 보시고, 1960도 따로 알아보세요. 네, 서있는님, 오르도 강의 감사합니다. 이시선님, 그 스트레스 올해 꼭 느끼고 싶네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이맘님, 멘토님 예방주사가 늘 저는 도움이 됩니다. 다행입니다. 네, 뚜뚜밥주기님,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뚜비두바. 두비두바. 우리 뚜비두바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미라클 제이미님, 수술 부위 웃다가 터지겠어요. 곧 멘토님 만나러 갑니다. 미라클 제이미님, 저희 배포 옥시전 직구 아니었어요? 한 3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김공룡님, 눈이 소복소복 오는 날, 부동산 가기 설레이는 날씨입니다. 부동산 복덕방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진짜 설레지 않으세요? 내 자산이 불어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가는 게 되게 행복하고 막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화이팅 하십시오. 알겠죠? 비올라님, 미국에서 한국 가서 경매하고 싶은데 대출이 되나요? 이거는 저기 대출 이모님들한테 미리 알아보세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이 대출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일단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만드세요. 신용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금액을 매달 지출하세요. 1년에 2,200만 원만 사용하면 연봉이 5,500인 사람으로 인정해줘요. 이거는 신용대출 받을 때는 인정이 안 되고 담보대출 받을 때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할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비올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시고요. 지금 강달러일 때 지금 무너졌나? 조금 내려왔나? 내려와봤자 조금 내려왔겠죠. 아직은 강달러잖아요. 130불일 때 사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안 올라도 이 강달러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옛날처럼 또 1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환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바람에 서울에서는 부동산이 아무것도 10원도 안 올라도 나는 30%가 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환율이 내려가게 되니까 미국에 계시면 지금 사야 된다니까. 지금 고민하지 말고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에? 달러의 가치가 지금 다, 또 강의가 돼버리네. 죄송합니다. 그쵸? 네. 이종수님, 계약서 작성할 때 행복. 그렇지.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그쵸? 특히, 매도 계약서 작성할 때, 여러분, 정말 갑자기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니들이 그 맛을 알아. 그죠? 그 사인하는 그 맛을 아직 못 느끼셨다면 우리 굿모닝 경매와 함께 빨리 느끼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